안녕하세요. 구독님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살림하는 비유아빠 JT입니다. 오늘은 이제 국뽕 1편, 2편에 이어서 이제 3편을 여러분들께 이제 제작을 해드리는데,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제 국뽕편을 이제 3편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제작해드리는 이유가 있을 건데,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여러분들께, 싸이 형님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BTS까지 이어지는 뭐 한류 열풍, 그리고 이제 K-팝 열풍이 이제 미국에서 불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런데, 왜 제가 이게 국뽕을 제작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 BTS 유튜브에 한번 쳐보면 뭐 영상들이 정말 수천 개, 수십만 개 있습니다. 너무 핫하기 때문에 뭐 조회수도 몇천 회씩 나오고 몇만 회씩 나오고 뭐 몇십만 부씩 나오는 이제 조회수 수도 있고, 이렇게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조회수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건데, 이제 그런 목적이기보다도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10년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미국에 처음 이민 왔을 때 느껴졌던 한국의 이미지, 그리고 한국의 상황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에 대한 이런 것들과 지금 10년이 지난 후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유튜브나 뉴스에서 보셨을 때 뭐 한국의 국뽕에 관련된 이게 채널로 운영하시면서 한국에 대한 이제 칭찬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처럼 미국에서 실제로 살고 있으면서 실제로 이게 거짓말도 아니고 실제로 뭐 이게 가식적으로 조금 오버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제가 이제 겪어본 것들, 제 이웃 주변에서 이제 저에게 이제 물어보는 것들, 그리고 제 주변 상황에서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실제로 이제 국뽕이 존재하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좋게 바뀌었냐,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겪었기 때문에 겪은 위주로 또 얼마나 많이 그런 우리 한국의 위상이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국뽕을 1편, 2편, 3편으로 나눠서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제 국뽕 관련돼서 1편, 2편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영상이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 JT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말을 들어보니까 좀 일리가 있는 말이네. 그렇게 좀 재밌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구독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그 한류 열풍에 대해서, 그리고 K-팝의 열풍에 대해서 한번 3편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10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 왔을 때는 정말 이미지는 그랬습니다. 한국 하면 물어보는 게 그거였어요. 정말 제가 이제 2009년에 처음으로 이제 여자친구 집에 방문을 하긴 했었고, 이제 제가 이민은 2011년도에 왔었는데, 처음에 왔을 때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요. 저 햄버거 집을 가든 뭘 어디를 가든 아시아 사람이니까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I'm from Korea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많은 미국 사람들은 코리아라고 하면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노스에서 왔냐? 사우스에서 왔냐? 그렇게 물어봐요. 처음에 저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정말 당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 사람들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데 왜 노스에서 왔냐고 물어보지? 이 사람들 너무 무식한 거 아니야? 당연히 사우스에서 온 거지. 정말 좀 어이가 없는 질문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북한에서 이제 탈북을 하셔가지고 미국으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종종 북한에서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몰라서 사우스에서 왔냐, 노스에서 왔냐고 물어보지만, 지금은 좀 물어보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그 10년 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넘어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몰랐다는 겁니다. 그 대다수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미국 사람들은 뭐 풋볼에나 관심 있고, 베이스볼, 농구 관심 있고, 항상 이게 패권 국가고 초인류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관심 있는 거지, 저기 먼 나라 사우스 코리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유일하게 관심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요, 제가 여기 왔을 때 느꼈던 게 뭐였냐면, 사우스냐 노스냐, 사우스에서 왔다. 야, 노스에 김정일 있지 않냐? 김정일 위험한데, 뭐 뉴클레어 밤이 있고, 항상 모든 게 북한하고 남한하고 연관을 지어서 말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고, 야, 북한은 위험한 거 아니냐? 야, 잠깐만, 이것은 번외편인데 한 가지 내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좀 드릴 말씀이 많아가지고 영상이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주제가 조금 이제 복잡한 게 다 컨비네이션 된 주제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문화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우버를 탔는데, 이제 번외편인데,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야, 북한에서 큰일 났다. 그때 올림픽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우버를 탔는데, 북한 어떤 이제 운전하는 그 우버 여자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야, 북한에 이번에 올림픽 열렸는데, 야, 북한에서 막 금메달 못 따면 쟤네는
수용소로 끌려가가지고 막 고문당하고 그런다면서 야 불쌍해서 어떡하냐 막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김정일 때려 죽여야 한다. 막 뭐 김정은 때려 죽여야 한다. 이제 김정은은 이제 후에 이제 이게 후계자가 됐기 때문에 막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북한을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모르죠. 실제로 그러고 있는지 없는지. 근데 상당히 좀 왜곡되기도 하고 상당히 이제 막 북한에 대해서 막 적대적으로 했던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과거에 10년 전에 제가 왔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에 제가 여기 미국에 왔을 때는 무조건 어디서 왔냐? 그러면 뭐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무조건 꺼내는 게 북한 얘기였어요, 저한테. 야, 김정일 어떡하냐? 야, 니네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니네 그러다가 이제 미사일 쏴가지고 뭐 핵전쟁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아, 니네 큰일 났다. 거기 엄청 위험하던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뭐 북한과 남한과의 막 항상 위기시 북한에서 미사일 쐈네, 뭐가 어쩌네, 저쩌네, 항상 그런 상황밖에 뉴스에 안 퍼졌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맨날 거기는 곧 전쟁 나는 나라, 정말 위험한 나라, 가면 위험한 나라, 항상 그런 게 너무 강했었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저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뭔 전쟁이나,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실제로 미국 사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바라봤을 때, 이라크, 막 아프가니스탄, 뭐, 이란, 뭐 이렇게 쿠웨이트 막 이렇게 막 이게 이렇게 아랍 쪽 보면 맨날 전쟁 나는 것 같고 거기 맨날 사람 죽어나가는 것 같고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실정을 모르니까. 그런 것처럼 미국 사람들도 실제로 한국에 대해서는 맨날 전쟁 나고 곧 전쟁 터져가지고 다 사람들이 죽게 생긴 국가, 가면 안 되는 나라 막 이런 식의 이미지가 강했었습니다. 10년 전에. 그래서 저는 좀 그랬었어요. 왜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1편에 전자제품, 삼성, 그리고 LG전자 이 얘기도 말씀을 드렸었고, 2편에서는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3편에 이제 제가 이제 K-POP 한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죠. 한국에 대해서 맨날 전쟁 날 것 같은 나라인데. 그러다가 2012년도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싸이 형님께서 강남스타일이란 노래가 갑자기 빵 터진 거예요. 아시겠지만 싸이란 분이 미국에 와가지고 앨범을 낸 것도 아니고 실제로 빌보드를 상대로 이제 전 세계 글로벌을 상대로 앨범을 낸 것도 아니고 그냥 유튜브에 올렸을 뿐인데 과거에는 유튜브란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 3세계 음악을 들을 수가 없었잖아요. 들으려도 힘들게 들었었고 그런데 그냥 유튜브를 우연찮게 듣다가 이거 너무나도 그 뮤직비디오가 재밌다 보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한국말인데 너무 재밌다 보니까 이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그냥 터진 게 아니라 말도 안 되게 터졌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느 순간에 유튜브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라디오에 강남스타일의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제 한국말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런 밖에 스타벅스나 이 밖에 걸어다니면서 레스토랑 같은데 아니면 바나 이런 데서 강남스타일 노래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한 번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제 와이프하고 저하고 이제 이민을 오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애를 갖기 전이기 때문에 그 노래가 터지고 나서 클럽 같은데 제 와이프랑 놀러 가보면 클럽에서 강남스타일 노래가 댄스곡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하고 제 와이프는 너무 놀랐죠. 왜냐면 미국 사람들이 뭔 음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말춤 이렇게 따라 추면서 이제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따라 쓰는 게 강남 스타일. 이것은 발음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강남 스타일 하면서 이렇게 따라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국은 곧 전쟁 날 나라. 한국은 곧 전쟁이 나가지고 미사일 언제 날라올지 모르는 나라. 그리고 적대국인 북한과 인접한 나라. 그리고 대다수의 미국 사람들은 사우스 코리아하고 한국 사람하고 북한 사람하고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래가지고 네가 한국에서 왔냐면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냐, 북한에서 왔냐, 남한에서 왔냐 이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는데 이 강남 스타일이란 노래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됐죠. 강남이란 곳이 뭔지, 서울이란 곳이 어떤 곳인지, 북한과 남한이 정말로 다른 곳이구나. 그것을 젊은 사람들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알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BTS는 거의 젊은 사람들의 열풍이라고 보면 돼요. 나이 드신 아미, 나이 드신 팬클럽도 있지만, 하지만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였었냐면
솔직히 제가 사는 이 아리조나는 상당히 보수적인 주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아리조나는 백인들, 남부잖아요. 여기 백인들이 여기를 다 쓸었던 곳이고, 대다수가 이제 멕시칸 친구들이, 남미 친구들이 넘어와서 이제 3대 업종을 잡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흑인분들은 보기 힘들 정도로 백인들이 잡고 있는 사회예요. 상당히 보수적인 사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뭐 다른 나라 음악, 다른 나라 이런 거에 별로 관심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어느 날은 제 와이프 이제 고모분께서 이제 여기를 터를 잡고 사신 분이 여기서 몇십 년을 살고 계시고, 우리 와이프의 고모부 계시는 고향이 여기 아리조나에, 여기 대대손손 아리조나에 태어나서 사셨던 분이에요. 어느 순간은, 야, JT야, 너 강남스타일 노래 알아? 그분들이 지금 나이가 지금 60대에.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강남스타일 노래 알아? 야, 강남스타일이 내가 노래를 들어봤는데 너무 웃기지 않냐? 뮤직비디오가 너무 웃기지. 60대 분이 갑자기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JT야, 너 그거 아냐? 야, 요즘 열풍이다. 내 주변에 친구들까지도 야,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봤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내 조카 사위가 한국에서 온 친구인데 내가 한번 더 물어볼게. 어떤 건지. 자기가 그 자랑을 했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모께서. 저도 정말 놀랬거든요. 한국이라고 하면 관심도 없으신 분들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강남스타일 얘기를 물어보니까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한국에 관심도 없던 분들인데. 한국 가면 김치, 비빔밥, 그리고 뭐 서울에서 가끔 얘기 꺼내기도 하고, 현대자동차 꺼내기도 하고, 북한, 남한 맨날 이 주제로만 얘기를 꺼내시다 갑자기 강남스타일 꺼내니까 제가 너무나도 당황을 했었죠. 와, 이 싸이 분께서 열풍이고 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어마어마하게 바꿔놨구나 하는 걸 그때 정말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좋았죠. 그 당시에는 야, 자동으로 한국으로 알리는구나. 맨날 북한 남한 얘기만 하다가 강남스타일 얘기 꺼내니까 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강남스타일이 퍼지는 게 그때가 한 12년도인가 그때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12년도인가 그때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한국의 K-팝이 퍼지기 시작한 것은 2009년도에도 제가 2010년도쯤에서도 이 K-팝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2011년도에 여기를 왔었을 때, 제 처남이 미시건주에 있는 미시건 테크라는 대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리조나로 이민을 넘어오기 전에 미시건에서 좀 머물렀었는데, 그때 떠나기 전에 우리 처남 대학교 기숙사가 아니라 룸메이트하고 방을 얻었고 살고 있더라. 거기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인사도 좀 하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우리 처남 얼굴 좀 보고 오자 하고 거길 갔었는데, 거기 갔다가 처남이 오늘 자기 대학교 친구들 파티가 열리는데 거기 한번 우리 젊은 친구들 파티 열리는데 거기 한번 놀러 올 거야?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나랑 제 누나잖아요. 제 와이프한테. 그래갖고 그래 어린애들 미국 애들 어떻게든 한번 가보자 하고 딱 가봤는데, 제가 정말 놀랐었던 게 뭐였냐면요. 미국 애들은 그래요. 솔직히 보면 거기 미국은 21살부터 술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를 막 19살 때부터 들어가니까 19살, 20살 애들도 술을 먹고 싶어서 술 못 먹으니까 지들끼리 하우스에서 막 몰래 술 이렇게 먹으면서 파티를 막 열려요. 막 칵테일 같은 거 막 짬뽕으로 술 섞어놓고 막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음악을 하나 크게 틀어놓고 지들끼리 막 춤추면서 술을 먹어요. 웃기죠, 이제 그런 걸 딱 보고 있는데, 딱 갔는데 많이 듣는 노래들이 들리는 거예요. 하고 딱 가봤더니 K-팝을 틀어놓고 애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이렇게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제로 10대 애들은 K-팝 그 당시에 막 소녀시대, 원더걸스 노래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였냐면 3세대 음악, 걔네들이 듣기에는 이 음악을 들으면 자기는 좀 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2009년도, 10년도에도 암암리에 언더에서는 어린 10대 애들은 K-팝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 미국에서는 비주류잖아요. 그러다가 K-팝의 장르라는 게 정말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막 듣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K-팝 듣고 있으면 그런 거 왜 듣냐. 뭐 남자애들이 다 막 여자처럼 생겼고 막 게이처럼 생겼다 막 이렇게 놀림받고 막 그랬거든. 남자 막 화장하고 막 그런다고. 그런데 이제 2012년도에 싸이 형님께서 빵 터지면서 K-팝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수면 위로 나온 거예요. 아는 사람들만 암암리에 듣다가 어린애들만 듣다가 퍼져 나온 거죠. 그러면서 정말로 K-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마니아들만 듣고 어린 10대들만 듣는 음악이라고 생각했던 음악이었는데, 그게 점점 퍼져 나가고 주류로 조금씩 나오면서 빌보드 차트에도 K-팝이란 장르가 새롭게 뜨면서 점점 미국에서도 퍼져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퍼져 나가가지고 이제 퍼져 나가고 지금 이제 BTS가 이제 2016년도인가 이제 2015년인가 16년도에 데뷔인가 했죠. 그래서 막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막 DNA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 나와가지고 지금 다이너마이트까지 나온 건데, 이 BTS 열풍이 왜 한국 사람이,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고, 미국에 사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생각했던 거 뭐냐면, 미국 사람들 남자의 기준은 뭐였냐면요. 아름다움의 기준은, 남자의 잘생긴 미남의 기준, 또 여성의 뭐 미녀의 기준은 모든 게 백인들의 기준이었어요. 바비걸부터 해가지고. 미국 남자들. 약간 좀 우리가 항상 내가 처음 왔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얘네들이 낭독으로 JT man up 나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남자답게 행동하는 거단 말이에요. 남자답게.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처음 왔을 때는 이 한국적인 게 있었어요. 뭐 다리를 꼬는 것부터 해가지고 조금, 우리는 약간 좀 여성스러운 게 있잖아요. 남자들도 좀 부드러우면. 근데 처음에 왔을 때 그런 것을 조금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미국 남자들은 좀 남자다워야 하는 거고, 그래서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운동하고 막 타투 있는 애들도 있고, 조금 멋있어야 하는 거고, 이게 남자의 상징이고, 약간 또 이것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 미국에서 나 살기 좀 힘들겠구나. 나는 성격 자체가 조금 부드러운 성격이고, 또 저희 집에 누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약간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막 남성스러워야 하네. 그래야 또 남자로 인정받는 사회네. 막 그래서 풋볼을 좋아하고 막 이렇게 남자들끼리 그런데 그런 사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가수들이 막 메이크업하고 나오고 머리 염색하고 나오고 보면, 아이고 저기 뭐야, 남자답지 못하게, 쟤네들 게이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놀림받는 것처럼 초창기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잘생김의 기준은 뭐냐면, 백인 남자여야 하고, 조금 막 덩치도 좋아야 하고, 매너 이렇게 막 이것도 있어야 하고, 막 이런 거단 말이에요. 이게 잘생긴 남자, 그리고 미남의 기준이고 남자의 상징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BTS라는 사람들, 그리고 BTS라는 그룹, 그리고 K-pop, 우리 한류 K-pop 이 그룹들 있잖아요. 이미지를 점점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남성의 아름다움의 기준, 남성의 이런 미남의 기준이 점점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뀌어가겠냐? 옛날에는 머리 염색하고 이렇게 좀 예쁘장하고 메이크업하고 예쁘장하고 하면 이게 남자의 기준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BTS 한번 보세요. 머리 염색하고 예쁘장한 얼굴에 목소리도 미성이 나오는 목소리 예쁘게 노래 잘 부르고, 정말로 노래 정말 춤도 예쁘게 잘 추시고 옷도 정말 화려하게 입잖아요. 이게 점점 10대들 사이에서는 쿨하다는 느낌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쿨한 거다. 과거에는 이런 이미지가, 뭐야, 막 이제 저 게이나 이런 뭐 이제 성소수자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의견이 아니라 이게 놀림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뭐야, 게이야 뭐야. 미국에서는 그렇게 느껴졌던 것들이 점점 이제 이미지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것은 쿨한 거다. 저렇게 멋있는 옷, 빛나는 옷 입는 것도 얼마나 멋있어, 쿨한 거다. 저렇게 머리 염색하고 정말로 이제 뭐 미소녀처럼 나온 애들, 정말로 이게 잘생김의 기준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 하면 작고 정말로 좀 막 여성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뭔가 막 남성 같지도 않고, 그래서 막 약간 무시하고 그랬던 게 있었던 건데, 이미지가 너무나도 바뀐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K-pop 밴드, 우리 한류부터 시작하고 우리 K-pop 밴드들고 BTS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40대, 50대 주류분들은 아직도 미국의 상징은 뭐 풋볼부터 했고 막 남성미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10대 분들의 열풍은, 10대들 이제 자라오는 10대 분들은 생각했을 때 보면, 이게 K-pop 밴드들을 보거나 이제 BTS를 보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와, 저건 쿨하다, 저건 멋있는 거야, 저것도 잘생긴 거야, 저건 예쁜 거야. 블랙핑크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막 화려해요. 야, 저건 아름다운 거야, 저 예쁜 거야.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됐을 때는 완전히 판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아시아 사람들의 기준이, 한국 사람들의 기준이, 옛날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미국 잘생김의 기준, 막 할리 데이비스부터 해가지고 머슬카, 막 멋있고, 이게 아니라 얘네들이 성장을 해서, 얘네들이 이런 걸 보고 자라고, 이런 문화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제 성장을 해서는 뭐 염색한 머리, 이건 쿨한 거고, 뭐 남자가 메이크업을 하는 것도, 이건 너무 예쁘고 잘생긴 거고, 뭐 화려하게 옷을 입어도 이것은 뭐 자기만의 표현이고 쿨한 거고, 요런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성장을 했을 때는 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이 한류에 대한 이미지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화적인 걸로 받아들이고 저 문화를 우리가 배우고 싶다. 나도 한국이란 나라에서 태어났었으면, 요즘에 BTS 댓글 보면 그러잖아. 나도 한국이란 나라에서 태어났었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그래서 한국말을 알아듣고 저 BTS가 표현하는 말들을 내가 100% 이해를 해서 공감이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댓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도 이게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10년 전에 미국에 와갖고 봤을 때 일본에 대해 전자제품 다 밀려 있었지. 한국 차는, 현대차는 정말로 그냥 뭐 누가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거였었지. 한국 하면 맨날 뭐 전쟁 나는 나라 아니야, 이런 이미지였었지. 근데 20년, 30년 전에는 얼마나 더 했겠냐고요. 우리 이민 1세대 분들이 생각했을 때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얼마나 그랬겠냐고요. 그런데 불과 10년 전에도 일본 애들이 다 쓸어 잡았었고, 한국이란 이미지라고 해봤자 맨날 전쟁 나는 거 아니냐, 그런 이미지였던 나라가 일본 전자제품을 다 쓸어버리고 삼성, LG가 판을 치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가 정말로 일본 자동차를 치고 올라가고 있고, 제 주변에 정말 현대기아차가 뭐 텔룰라이드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소렌토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국차가 지금 판을 치고 있고, 그런데다가 지금 BTS 그룹이 정말로 막 열풍이 일어나면서 빌보드 차트를, 싱글을 정말로 1위를 2번이나 하고, 거기다가 또 2위를 떨어졌다가 또 글로벌 차트에 1위를 하고 나서 정말 4주째 거의 상위권에 있으면서 막 TV쇼는 다 나고 있고, 라디오는 라디오, 헬스장 가면 막 BTS 노래 계속 나와요. 정말로 얼마나 열풍입니까? 그리고 10대 애들이 과거에는 아시아 남자들, 아시아 사람들,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 하면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가 있다가, 뭐 약한 사람들, 뭐 미국 사람들 이미지 얼마나 강하고, 미국 남자들은 막 강한 이미지, 이게 맨업이고, 우리 미국 남자도 얼마나 이렇게 이런 이미지 갖고 있다가, 정말로 이 아름다운, 정말로 우리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한국 사람들은 쿨한 거고, 얼마나 옷도 너무 쿨하게 잘 입고, 머리 염색하고 얼마나 예쁘고, 남자가 또 메이크업 하는데 이거 얼마나 또 잘생긴 얼굴이고, 뭐 한국 남성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BTS 분들이 좀 좀 특별한 거긴 하지만, 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좋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대들이 자랐을 때, 그리고 제 자녀들이 코리안 아메리칸이잖아요. 그러면 걔네들도 잘했을 때, 우리 아이들도 한국말 잘하고 하는데, 아이들이 잘했을 때, 저는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예전에는 그런 차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그게 점점 사라지고 한국에 대한 위상도 커지기 때문에 정말 제 아이들이 커서 제 아이들이 느껴지는 삶도 많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 미래에는요. 그래서 제가 뭐 BTS를 뭐 요즘 핫한 이슈다 보니까 BTS 이름 팔아서 뭐 조회수를 올려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 BTS 열풍으로 인해서, 우리 BTS란 이 그룹으로 인해서 한국 이미지가 너무나도 좋아지고 있고, 그 시작은 이제 싸이 형님부터 시작이 됐지만 이 한국 이미지도 너무나도 좋아지고 있고, 과거에는 맨날 김정일부터 해서 맨날 뉴클리어 밤 전쟁 나는 거 아니냐, 그런 이미지만 갖고 있던 한국이란 나라가 너무나도 문화 강국으로서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동경을 하고 한국을 가고 싶은 나라 1순위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10대들은 댓글 같은 거 보면 10대들은 나는 커서 직장 생활해서 돈을 벌으면 처음으로 가고 싶은 나라가 한국이야, 이렇게 하는 10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정말로 저는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이 BTS란 그룹이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평생 제가 감사하면서 살 생각이에요. 정말로 다른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 개판 치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 이 BTS 그룹 하나가 이렇게 한국의 위상을 올려놨습니다. 싸이 형님한테 또 고맙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고요.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마지막 편으로 이 한국의 문화가 얼마나 미국에 들어와 있으며, 얼마나 한국이 이제는 문화 강국이고, BTS라는 그룹이 얼마나 미국에서 이 한인 사람들의 이미지를 올려놨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올려놨는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무래도 문화적인 면이기 때문에 영상이 좀 길어졌던 것 같아요. 조금 지루하셨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고, 영상 조금 재밌게 보셨고, JT가 말하는 게 좀 일리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주제로, 이제 국뽕 주제는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살림하는 뮤아빠 JT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